대통령이라는 이런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좀 보아라.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의 실패인 것이고, 사실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심상정 후보님이 10년 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때 나오셨더라면 그 제1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심상정 님이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성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조차도 어떤 저쪽에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와 또 연관되어진 어떤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잘못하면 잘리고, 그렇죠. 또 이제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정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마라. 심상정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와 대학 동기죠. 네, 동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훌륭한데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진보정당들 가서 개고생하시면서. 정당부터의 개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 그러니까. 때부터의 어떤 개고생부터가 그래서 얘기가 저하고는 돼야 이제 되는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데 심상정 후보님이 미싱사라는 거 알았어요? 혹시? 진짜? 네, 미싱사 출신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그래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친구가 대통령 됐구나, 내 동지가 대통령 됐구나. 항상 거리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들과 소수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항상 지난 인생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 그냥 누나? 제가 지금도 미싱하람 잘해요. 오. 그러니까 그때 구로공단에 지금은 밭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 대우 오페라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관리하에 있는. 그 대우 오페라 네. 사태라고 했던 바로 그 거기 사건. 제가 이제 네. 그게 2,600명 제일 규모가 컸어요. 근데 어쨌든 노동자들 교육하고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옷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소리티가. 근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지. 미싱사 A급 정도 돼야 거기 이제 시다 뭐 이렇게 계급들이 있으니까 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 명일동에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2달 동안 제가 미싱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달 동안 해가지고. 재능이 또 있으셨나 보다. 아니 재능 없어도 2달이면 다 따요. 그래서 그 미싱사 자격증을 들고 서울시 직업훈련원 그렇죠. 앞마당을 막 뛰어나오면서 내가 전태일을 불렀어요. 전태일 동지 나도 미싱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요.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부모님이 서울대까지 보내줬는데 그 미싱사 자격증 따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러시는 건 좀 구현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그거는 이제 좀 현장으로. 아픈 대목이라서 우리 그렇지. 이번에 썰전에서 이야기를 잘렸는데 네. 1계급 특진에 500만 원 현상금 붙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전담반 검거 전담반이 3개 세 팀이 꾸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돈의 팔중까지 뒤지고 다니니까 그때는 아주 엄혹한 시절이라 이거 잡히면 뭐 사형도 당하고 뭐 무기징역도 당하고 이러니까 우리 딸 인생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른쪽 안면마비.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아주 애물단지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는 지금도 미안한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걸로라도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싱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저는 향후에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 꼭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 하든. 빨리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 옷을 직접 만들어서 왜? 네, 그 약속을 오늘 새날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직접 만들어서 부정부패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좋은 의미이신데요. 예. 그러고 나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근데 보자. 요즘에 미싱 기계가 많이 안 달라졌나 어쩌나. 옛날 버전만 가능한.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미싱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던 게 군장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 그러면 거기 가서 오바르크를 치는 그 명찰 달아야 되고요. 그거를 따락 하는데 기계수 정말 놓는 거?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 근데 있어가지고. 그게 미싱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서 A급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어요. 위장 취업. 위장 취업할 때 거짓말을 좀 했어. 왜냐면 A급은 뭐냐면 이 소매하고 이 카라를 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A급으로 속여서 들어가서 딱
공정을 하다가 2시간 만에 쫓겨났어요. 그럼 티 나지. C급으로. C급은 뭐냐면 여기 하나 여기 다트 하나 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켜보면은 그냥 바로 실력이 나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C급으로 C다 바로 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빛이 잘 안 그렇죠.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점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면서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아까 어렵게 인생을 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죠. 첫 번째 인터뷰가 기자들이 얼마나 투철한 이념이 있었으면 25년 동안 남들 다 그만두고 그렇지. 노동운동을 하냐. 근데 나는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그 25년 동안 굉장히 자긍심에 넘쳐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반평생을 삽니까? 그렇죠.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저는 공장 생활에서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큰 보람과 자존감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느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물이라 그래요. 그건 네. 속물 그건 아니고. 그런 것을 이해 못한다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나는 좋아서 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감옥에 가서 살다 보면 그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바빠요. 또 나름대로 거기도 보람도 다 있고 사람 사는 데이기 사람 사는 데예요.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정말 오히려 그 공장 안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자유로웠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그때 저도 젊었지만 그 가리봉 오거리에 디스코장에 당시 500원만 주면은 밤새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콜라 한 잔에다가. 그리고 새벽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왕체력. 근데 저는 심상정 후보님처럼 이런 분을 보면 마음에서부터 뭐랄까 굉장히 의지하고 싶은 너무 믿음직스러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썰전 보다가 너무 이제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진중하게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을 보면 옆에서 그 느낌 포스가 딱 느껴지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아마 옆에서 보면서 많이 답답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봐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가는 이유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노동운동을 25년 동안 했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버리냐면 국회의원 되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서 치환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회의원이라도 좀 해야 뭐가 바꿀 수가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노동운동하면서 국회 앞에 100m 전방에 100m 안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시도하고 거기를 수도 없이 왔었죠. 그때는 저 국회에 전망치 두드리는 저기가 너무 아득하게 생각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권력하면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느끼는 것처럼 그랬고 저 안에 망치 두들기는 곳에 힘을 가져야 사회를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때는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얻고 싶다.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지만 예.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뚝심 있는 심 언니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심 크러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걸 크러쉬에 대한 어떤 인용으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왜 썰전도 그렇지만 손석희 그 JTBC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도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 단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투쟁투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아주 넉넉한 품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석희 뉴스룸에 이제 그날 갑자기 불러서 갔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선 주자 5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도 손석희 앵커는 뭐 거기는 불러줄 거야 이렇게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딱 어느 날 보니까 다음엔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더라고. 난 왜 안 불러 이렇게 되셨구나. 근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박원석 전 의원이 우리 공보단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는데 제가 쑤셨지. 가서 만나라. 저는 안 나서고 만나라 그랬더니 또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변명할 게 없잖아요. 뭐
지지율 기준으로 5% 기준이라고 하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뭐 나랑 엎치락뒤치락 해요 사실. 그리고 후보 확정된 건 저인데 그래서 맞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선 주자로 부르면 또 많은 저 주자들이 또 달려붙을 테니까 현안을 가지고 불러서 비슷하게 질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려의 마음이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미안한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걸로라도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싱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저는 향후에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 꼭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 하든. 빨리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 옷을 직접 만들어서 왜? 네, 그 약속을 오늘 새날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 왜 대통령이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직접 만들어서 부정부패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좋은 의미이신데요. 예. 그러고 나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근데 보자. 요즘에 미싱 기계가 많이 안 달라졌나 어쩌나. 옛날 버전만 가능한.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미싱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여요. 그러면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정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마라. 심상정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와 대학 동기죠. 네 동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훌륭한데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진보정당들 가서 개고생하시면서 정당부터의 개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 그러니까. 때부터의 어떤 개고생부터가 그래서 얘기가 돼야 저하고는 되는 이제 거잖아요.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데 심상정 후보님이 미싱사라는 거 알았어요? 혹시? 진짜 네, 미싱사 출신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그래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친구가 대통령 됐구나, 내 동지가 대통령 됐구나. 항상 거리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들과 소수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항상 지난 인생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 그냥 누나? 제가 지금도 미싱하라면 잘해요. 오. 심상정이라는 이런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좀 보아라.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의 실패인 것이고, 사실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심상정 후보님이 10년 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때 나오셨더라면 그 제1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심상정 님이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성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조차도 어떤 저쪽에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와 또 연관되어진 어떤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잘못하면 잘리고 그렇죠. 또 이제 잘하는 그러니까 그때 구로공단에 지금은 밭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 대우오페라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관리하에 있는. 그 대우 오페럴 네. 사태라고 했던 바로 그 거기 사건. 제가 이제 네. 그게 2,600명 제일 규모가 컸어요. 근데 어쨌든 노동자들 교육하고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옷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소리티가. 근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지. 미싱사 A급 정도 돼야 거기 이제 시다 뭐 이렇게 계급들이 있으니까 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 명일동에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2달 동안 제가 미싱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달 동안 해가지고. 재능이 또 있으셨나 보다. 아니 재능 없어도 2달이면 다 따요. 그래서 그 미싱사 자격증을 들고 서울시 직업훈련원 그렇죠. 앞마당을 막 뛰어나오면서 내가 전태일을 불렀어요. 전태일 동지 나도 미싱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요. 그렇구나.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부모님이 서울대까지 보내줬는데 그 미싱사 자격증 따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러시는 건 좀 불연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이제 그거는 좀 현장으로. 아픈 대목이라서 우리 그렇지. 이번에 썰전에서 이야기를 잘렸는데 네. 1계급 특진에 500만 원 현상금 붙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전담반 검거 전담반이 3개 3팀이 꾸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돈의 팔중까지 뒤지고 다니니까 그때는 아주 엄혹한 시절이라 이거 잡히면 뭐 사형도 당하고 뭐 무기징역도 당하고 이러니까 우리 딸 인생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른쪽 안면마비.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아주 애물단지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는 지금도